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월입니다. 오늘은 다른 배경에서 또 인사를 드리네요. 제가 25년도 초인가? 그때쯤 했던 제 목표 혹시 기억하실까요? 그때 이제 제가 비장하게 제가 자취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와! 이제 차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나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얘기 좀 해볼까 해요. 일단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사실 좀 가벼운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뭔가 친구들이 자취를 하기도 하고 이제 슬슬 저도 이제 28살 정도 되다 보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과정들을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막연하게 자취를 좀 꿈꾸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살던 집이 옛날 건물이어가지고 방 안에서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나름 되게 불편했고 되게 좀 쓸쓸하고 항상 게임만 하고 이랬던 게,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게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보통 보면은 다들 다른 것들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지내시는데 저는 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게임만 계속 하고 이렇게 지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막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가장 큰 계기는, 제가 이제 여름쯤에 여행을 다녀온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?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제가 여행을 친구들이랑 처음 다녀오면서 저는 살면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, 이게 정말 좋은 계기로 또 친구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날 이제 깨달았거든요. 아,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구나.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였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날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좋았어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하고 싶은 거 그래도 하고 살아야, 정말 인생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짧은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고 지냈을 때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. 죽을 때 진짜 관짝 열고 나올 정도로 너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취가 하고 싶다는 그런 미래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럼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일을 하면서 그 장애인 무슨 자립지원센터 같은 게 좀 생겼더라고요, 저희 지역에.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주택 같은 거를 이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잘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바로 이제 제가 지원을 넣게 돼가지고 한 1년 정도? 9개월인가 1년 정도를 제가 기다렸어요.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어디가 나왔는데 한번 지원해보겠냐 이렇게 하셨거든요. 근데 사실 좀 고민을 했던 게 본가랑 생각보다 거리가 좀 멀었고, 그때는 제가 완전 독립을 생각을 해봤던 적이 아니어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처음에는. 그래서 완전히 내가 그렇게 거기서 살 수 있을까? 왜냐면 정말 남들에게는 이 같은 동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30분 거리여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제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도 두려움이 좀 많이 컸지만 집이 좀 괜찮았어요. 뭔가 채광도 많이 들고, 저는 또 채광 많이 드는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. 근데 사진으로 막 찾아보고 하니까 집이 채광도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일단 지원해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.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, 엄마가 건강검진을 좀 받았는데 조금 늦었으면 대장암이 확정이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어찌됐든 저도 나름대로
좀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걸 좀 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손길이 계속 저녁 시간에 필요하고 엄마도 낮에는 일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면서 이제 자취에 대한 생각이 더 진하게 들었고 엄마랑 저랑 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저는 딱딱 지켜진 시간 안에 딱 이렇게 해야 되는 성향인데 엄마는 약간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고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나쁜 점도 있었겠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충돌을 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취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자취를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. 첫 번째로 뭐 돈은 어떻게 할 거냐. 근데 대출을 알아봤었거든요. 그때 이미 이제 저는 지원을 넣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출을 알아보고 월별 지출 계획서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막 쭉 써봤어요. 그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. 이 정도도 안 되면 자취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활동보조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었겠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지금 딱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미리 해놨었거든요. 왜냐면 지체장애인은 진짜 활동보조 선생님이 잘 안 구해지기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것도 환자용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받으면 씻고 잘 말려놓고 또 저도 씻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선생님 구하는 게 좀 쉽지 않다. 이런 걸로도 엄마랑도 많이 다투고 진짜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대출 어떻게 할 건지 월별 너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이 안 구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뭐 선생님 없는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제가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충을 하면서 되게 크게 많이 싸웠는데 결론적으로 집을 보러 왔을 때 둘 다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채광도 많이 잘 되고 크기도 나쁘지 않다. 왜냐면 휠체어 같은 것들도 좀 넣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좀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살짝 화해하는 시간이 좀 됐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일단락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좀 잘 맞아 떨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저의 계기가 좀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하고 살자. 왜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좀 이거저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 내가 내 몸을 좀 내 육체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. 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계기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해보게 됐고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좀 큼지막한 계기들이 좀 많았어요. 뭐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엄마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지금 원래 살던 본가에서의 그 저의 라이프 패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확 끊어내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삼박자가 좀 어우러져서 계기가 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계기만 해도 이렇게 벌써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장단점은 조금 살짝 정리를 해서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방 2탄으로 해서 장애인 자취의 장단점이라던가 참고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그래서 2탄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